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신상털이식 의혹 제기에 굴복할 수는 없다. 이런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윤미향 의혹을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해찬 대표 관련 발언 들어볼까요?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관계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신중하게 시시비를 지켜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본질하고 관계없는 화사로운 일을 가지고 대부분의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황 기자. 네. 이 대표 말씀 들어보면요. 가겠다. 이거 거의 정한 것 같습니다, 방침. 그 톤은 굉장히 강해졌죠. 예. 그런데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잘못은 고쳐야 된다. 그런 말이 앞에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의혹 제기가 전부 엉터리가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무분별한 특히 가짜뉴스 같은 그런 의혹 제기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대변인의 신상을 결정하거나 진퇴를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굴복하는 거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당대표로서 방향을 정했는데 그리고 어제 그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에서 특히 의상호 의원이 상당히 좀 예민한 얘기인데 이용수 할머니가 2012년에 국회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그때 말렸다. 윤미향 대표가 당시 말렸다. 그리고 나서 8년 뒤에 자기가 국회에 가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자 프레임이 나온 거다. 예. 상당히 좀 예민한 얘기죠,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꺼낸 걸 보면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이 얘기가 왜 사건이 생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밀히 다 서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말은 안 했죠, 공식적으로. 근데 우상호 의원이 중진 의원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이게 지금 사건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예. 따라서 그 이후에 특히 이 의혹을 파헤치는 구구 세력이나 혹은 보수 언론의 그 태도에도 굉장히 불신이 있죠. 지금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엉터리 의혹도 많고 그래서 물론 그중에 의심이 상식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저거는 해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섞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어제 우상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기 힘들다. 달리 할 방법이 별로 그렇죠. 없다. 검찰 수사가 나와야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당에서 윤미향 당선인한테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의원들 분위기도 이런 상황에서 그 당 지도부가 당선자, 윤미향 당선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의원들이 그거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그 리더십을 믿을 수가 없는 사태가 생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거나 잘못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윤미향 대변인의 그 진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모아진 것 같아요. 물론 당 안에서 여론이 끓으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한데 오늘 아침에 오늘 그 서른 최고위원도 나와서 물론 이 의혹이 확실히 증거가 있으면 뭘 하겠지만 사퇴 여론이 70% 넘는 것도 지금 국민들이 그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보시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여론이 나빠진 면도 있으니까 좀 더 보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황 기자께서 어떤 민주당내 분위기는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으로서도 여론 악화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 여론조사해 보니까 한 70%가 윤미향 당선인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론이 악화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역시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도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왜 이해찬 대표는 오히려 태도가 더 강경해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요. 기존에 이제 이해찬 대표의 원칙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사실 규명. 그렇죠. 그리고 후 처분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은 기조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더 심지어는 신상털기식 의혹으로 절대 굴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 민주당 지도부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서른 최고위원이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윤미향 당선인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의혹에 불과하고 극복이 가능하다. 내부적 라는 결론은 나와 있는 걸로 보신다. 네, 그런 걸로 말씀이시죠? 보입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의 국면은 지났어요. 지금 이제 검찰의 국면이에요. 예. 이미 이제 수사에 착수했고,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도 사퇴를 거부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기소를 할 것이고, 그럼 기소하면 그 다음에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정 다툼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자, 황 기자. 그런데 그 여론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데요. 윤미향 당선자 본인은 지금 잠적 상태란 말입니다. 나와서 할 수 있는 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당내 여러 의원들도 일단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해명을 하는 게 옳다. 네. 서른 최고위원이 아마 다음 주쯤에는 할 것이다라고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죠. 의원이죠. 신분이 바뀌고 예. 당선인에서 정식 의원 신분이 되는데 물론 국회 개헌은 이제 여야 합상 여부를 봐야 되는데 6월 초쯤에 개헌을 한다고 치면 아마 그 전쯤에 다음 주쯤에는 본인이 해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겁니다.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 예. 검찰 수사가 되면 자신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어떤 그 받고 있는 의혹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뭐 유용이나 배임이나 횡령의 의혹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의심을 받는 게 그 정의연에 들어온 정대협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예. 집산에다 쓰거나 뭐 빼돌리거나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핵심은, 의심에 예.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윤미향 당선인이 그 자기가 2012년에 아파트 산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 집을 팔았다고 얘기하다 오후에는 착오였다. 뭐 예금 적금을 해약하고 친척들한테 빌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아직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은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해명을 철저히 해서 그 트집을 안 잡혀야죠. 잘못해서 해명을 한 이후에 언론 보도나 뭐 언론이 예를 들어서 또 추적 보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거나 빈틈이 보이거나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굉장히 꼼꼼하게 해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 시간이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황 기자의 추정은 다음 주쯤에 철저히 준비해서 꼼꼼한 해명을 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다음 주쯤이라는 건 뭐 제 추정은 아니고요. 예. 오늘 서른 최고위원이 다음 주쯤에 예.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 의원들도 이 부분은 많이들 얘기해요. 본인이 일단 해명을 해야 검찰 되지. 수사를 받기 전에 예. 왜냐하면 공인이잖아요.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검찰에 나가서 얘기하기 전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특히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해명을 하는 게 옳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해명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예, 윤미향 당선자 얘기는 뭐 더 하시고 이 전망이 저는 예. 조금 다릅니다. 예, 어떻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수사 국면으로 가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본인이 의혹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예. 소명을 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국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예 해명을 안 하고 제가 볼 때 그냥 검찰 언론에 수사 단계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 그렇죠. 예. 검찰 수사 과정 그리고 법적 투쟁을 통해서 예. 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는 회계 부실 문제, 예. 또 하나는 횡령, 뭐 착복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근데 회계 부실 문제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럼 뭐 횡령 이런 그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결론이 나와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할 건데 참고로 최열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같은 경우에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횡령 부분은 검찰이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법정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또 자, 배 선택을 할 수도 교수님은 있다. 검찰 수사로 갈 것이다, 지켜낼 것이다. 다음 주 지켜보면 대략 어떻게 갈지. 그런데 저렇게 예.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해명을 안 하면 그 최열 그때 대표 같은 경우는 환경운동가였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당이 너무 부담이 예. 많아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해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네. 예.